안녕하세요. 이승재 대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엠파트너스 엄민재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나 사기, 폭행, 상해, 교통범죄 같은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을 진행을 하다 보면 그 감형을 받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정말 난감한데요. 이럴 때 활용하는 제도가 바로 공탁입니다. 형사상 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지만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경우에 일정한 금액의 돈을 법원에 공탁해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공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하고 수차례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거나 합의금을 제시했는데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한다거나 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 의사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공탁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대방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피해자들의 이러한 인적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공탁을 위해서 피해자의 정보를 알아내려는 과정에서 또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성범죄의 피해자가 자신은 범행을 떠올리기도 싫어하는 상황이라서 합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해자가 합의를 할 수 없으면 공탁이라도 하겠다고 해서 무리하게 인적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몰래 형사사건 기록에서 이를 알아내기도 합니다. 사실 형사사건 기록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기록을 복사한 다음 이를 일일이 다 확인하여 지우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써 있는 걸 사람이 하나하나 지우거나 가리다 보니까 제대로 안 지워져서 원래 써 있던 글자가 보일 때도 있고 미처 검수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해서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피해자 조사 시에 진술한 주소나 연락처, 그리고 제출한 자료나 본인 확인을 위해서 제출한 신분증 등이 제대로 검수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방비로 가해자들에게 제공되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정보를 무단으로 알아내 무리하게 공탁을 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자의 주소지에 관할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우편, 수수료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하면 법원에서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공탁의 사실과 수령을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네, 공탁은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된다라고 보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데요. 공탁이 이유가 있으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유사한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금액 정도를 공탁한다 정도라고 한다면 충분히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공탁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단으로 피해자의 인적 정보를 알아내 공탁했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과정에서는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보다는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원하지 않아서 공탁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이 때문에 피해자의 인적 정보를 알지 못하면 피해 회복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럴 때는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 합의를 종용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지난 12월 8일 공탁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령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네, 사실 이 인적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게 정확하게 피해자에게 공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건데요. 법원의 사건 번호와 공소장 등의 피해자 정보가 기재되어 이를 통해서 피해자가 누군지 확인하고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형사사건에서의 공탁이 상당히 쉬워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무조건 공탁만 해서 감형을 받으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는
양형 판단에 있어서 공탁의 효과가 사실상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개정법은요,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그 이후부터는 피해자의 인적 정보를 몰라도 공탁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공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간 문제점이 개선되어 공탁법이 개정된 만큼 피해 회복 절차에 공탁이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효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 법인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